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반도체 담당하는 최도현입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섹터의 좀 주가 부진을 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섹터와의 비교 우위 열이를 좀 많이 짚어보게 됐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 사이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 사이클일 때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시장을 지는 건 2010년대 이후로 저희의 경험에서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특이하게도 올해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에서 시장의 주가 수익률을 좀 반도체가 지는 좀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짚어보고 올해 하반기에 업황과 주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목이 왕이 돌아온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큰 시총에서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요. 상반기에서의 부진한 모습을 좀 탈피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강한 주가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는 저희의 예상 전망을 좀 제목에 담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순서는 상반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업황에 대한 좀 하반기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가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하나의 문장 또는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비메모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 심화가 가장 큰 화두였었고요. 그러나 이제 하반기로 가면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심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의 좀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좀 주도주의 귀환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가에서도 좀 강한 회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다수의 섹터에서 좀 특이했던 점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공급 부족을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산업재 섹터가 올해 2분기에 가장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뭐 반도체 섹터도 유사한 현상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좀 차이점은 커머더티 산업이냐 아니냐에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재 섹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섹터는 아니니까요. 커머더티 산업의 성향인 만큼 이 공급 제약에서 나온 그 공급 부족 상태가 가격의 상승으로 이루어졌고요.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는 이 공급 지역에서 나오는 공급 부족이 세트의 생산량 차질로 갔습니다. 커머더티가 아닌 만큼 좀 반대에서의 불편한 상황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유례없는 공급 부족은 코로나 이후의 회복 구간에서 수요 회복에 대한 과소평가가 좀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회복이 일시적인지 또는 추세적인지에 대한 좀 판단에서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온 공급 제약이 하나의 부분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셧다운 등등의 현상에서 또 코로나의 확산 구간에서 생산 기지들이 마비되는 현상에서의 공급 차질 또 이제 이런 공급 상황에서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커머더티 산업은 어떤 가격의 상승을 좀 바라봤었던 것 같고요.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장이면서도 주문형 생산의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런 공급 부족의 상황을 저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례없는 공급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비메모리가 커머더티가 아니다 보니 그리고 이때 비메모리가 각 세트에 수십여 개의 칩들로 다양하게 분포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세트의 생산량 차질로
영향을 줬었습니다.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세트의 업체들의 요구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즉 세트 업체들이 세트를 100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을 100을 주문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비메모리 반도체들은 그 소비 수요를 또는 세트 업체들의 요구량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수요 대비해서는 다 공급 부족인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분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으로 분포가 되지 못했고요. 가장 공급 부족이 강한 그 특정 비메모리의 세트의 생산량이 맞춰지다 보니 소비 수요 대비해서는 공급 부족이라고 판단되는 비메모리가 다른 더 공급 부족이 더 심한 비메모리 대비 초과 수요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가장 공급 부족이 심한 비메모리의 세트의 생산량이 맞춰지면서 좀 재고에 대한 부담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머더티 산업은 세트가 또는 이런 전방 시장에서의 제품 생산이 멈추진 않죠.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던가, 아니면 가격이 상승하면 쓰여야 되는 용량을 적게 쓰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나, 비메모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5월 초중반 시점부터 시장은 IT 수요에 대해서 걱정하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좋았었던 PC나 스마트폰의 수요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모순되죠. 비메모리는 굉장히 공급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수요에 대한 우려 상황에서 나온다면 수요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독 이 상반기에, 특히나 2분기에 공급에서의 어떤 특정한 현상이 좀 영향을 크게 미쳤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2분기에 우리가 경험한 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의 오스틴 팹에서의 정전, 그리고 TSMC의 가뭄 또는 정전 등에 의한 일시적인 가동 중단 등이 좀 큰 영향을 줬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각 비메모리 업체들의 각 팹이 그 각 시장에 있는 여러 비메모리들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그 비중대로 각 팹에서 생산하고 있다면 한 팹에서의 문제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각 팹마다 특정한 비메모리의 노출도가 높은 그런 배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의 오스틴 팹은 RFIC, 5G용 RFIC 칩과 올레드용 드라이브 IC, 그리고 SSD 컨트롤러 등의 노출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팹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매칭되는 좀 내용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또는 지금 최근에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가장 강하다라고 뉴스플로우로 듣고 계시는 그 칩들이 또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합니다. RFIC, 올레드용 드라이브 IC, SSD 컨트롤러 등과 일치한다는 거죠. 즉, 특정한 팹에 노출되어 있는 그 특정한 비메모리의 생산 차질이 세트의 그런 생산 차질을 강하게 발생시켰고, 이게 왼쪽 그래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의 생산의 차질이 나온 만큼, 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발동이 된 만큼, 이게 IT 전반적으로 IT 부품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커머더티성 산업인 메모리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 수요 대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요청량 대비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비메모리의 이런 특정한 어떤 유례없는 현상 때문에 세트의 생산이 좀 잘 안 된다는 가정을 깔고,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이걸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와 메모리 중에서도 메모리의 특정하게 노출도가 매출과 이익에서 높은 업체들이죠.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의 메모리에서의 D램과 낸드의 1위 업체,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 D램에서의 2위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로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었던 D램의 현물 가격이 최근에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하게 하락을 했고요. 이 사이클이 끝날지 또는 여기서 충격을 받을지에 대한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를 전망하는데, 그래서 이런 꼬인 실타래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논리의 전개가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 완화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대다수의 산업들은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 모멘텀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는 현재 이 유례없는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 상태에서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완화되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이 강화되는 구간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극적인 좀 글로벌 공조와 현상들이 이 공급 부족의 완화로 연결될 때, 그래서 세트의 생산량이 정상화가 될 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반대로 공급 부족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가격의 상승 모멘텀으로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차트 그대로 다시 보여드렸고요. 오른쪽 차트가 저희가 3분기와 4분기에 바라보는 비메모리의 좀 수급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틴 팹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의 오스틴 팹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팹이 2월부터 좀 생산의 차질을 좀 겪었었고요. 그게 출하로 연결되는 시점이 4월, 5월 달이었었고요. 여기서의 좀 이슈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다고 한다면, 오스틴 팹이 4월 말부터 정상 재가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웨이퍼가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메모리 기준으로 약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4월 말부터 정상 가동이 됐으니 출하 기준으로는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정상 출하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특정한 칩들이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비메모리에서의 공급 부족으로 나오는 세트의 생산량이 정상 수요일까요? 아니면 실제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량이 정상 수요일까요? 당연히 저희는 후자, 소비 수요가 정상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완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고, 결국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깔게 되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세트의 생산량을 정상 수요라고 생각했었던 현재 주식시장의 심리는 과매도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이 완화 과정에서 IT 섹터의 그런 그 모멘텀 강화 구간으로 또는 과매도 해소 구간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1차적인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논리가 비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서버 수요입니다. 지금 반도체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 수요를 보통 세 가지 얘기하죠. 서버, 스마트폰, PC입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었던 90년대 후반 이후에서의 주도 수요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과 PC입니다. 이 수요는 B2C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소비의 회복의 수요의 양적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어떤 주도 수요로 등극을 하고 있는 서버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기업들에 의해서 나오는 수요고요. 기업들이 데이터의 수요 증가 또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버를 구축하겠다 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 라는 선택 과정에서 이 반도체 수요로 연결되게 되고요. 이는 B2B 성격이면서도요.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기업들의 캐펙스에서 기업들의 투자에서 투자 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접근되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경기 회복의 초반 구간에 좀 과감한 투자를 하기는 어렵죠. 돈을 벌거나 또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경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의 후반부에 보통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모습인데요. 모습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16년도에서 17년 상반기까지 그 중국 위안화 쇼크 이후에 그런 그 경기 회복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구간에 스마트폰의 수요가 먼저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또는 어느 정도 찼다, 만족됐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또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17년 2분기부터 뒤늦게 모바일의 수요와 PC의 수요와 겹치지 않게 이 수요가 등장을 하고 상향되면서 새롭게 수요의 주도 수요로 등극을 하면서 전체의 반도체 수요의 흐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모바일 디램의 가격이 17년 2분기와 3분기에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서버 수요의 증가를 통해서 생산업체들은 서버의 생산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당연히 이에 맞춰서 모바일의 생산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늦게 모바일의 공급 부족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필수 소비재 성격과 B2C 성향의 이런 그 PC나 스마트폰에 의한 그런 수요 증가. 후반부에는 B2B면서 투자 활동 또는 캐펙스 성향의 수요가 이제 주도하면서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됐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 수요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크로의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판단이기 때문에 섹터 애널리스트로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논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신한금융투자의 매크로 또는 투자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뷰를 좀 참조해서 서버 수요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게 추세성을
가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서버 수요의 비중은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시고요. 모두가 동의를 하세요. 근데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서버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버 수요가 이제부터 출발할 차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버 수요는 이게 추세성을 좀 갖게 시장에서 믿음이 형성될 때, 그때 반도체에서 좀 강한 모멘텀 구간으로의 진입으로 좀 논리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린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과매도를 해소시키는 그런 주가의 영역에서 비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가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될 것 같고요. 그걸 6월달, 7월달에 저희가 중요하게 지켜본 이슈면서도 2분기 때 서버 수요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런 추세성에 대해서 믿음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 이런 그 모멘텀 구간으로의 진입이 이제 반도체 섹터로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좀 부분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보여주는 수요의 어떤 접근이고요. 공급적인 측면에 대해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높을수록 공급이 낮을수록 좋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제약이 걸린다면, 공급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커머더티 산업인 만큼 이런 그런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의 유례없는 공급 부족은 메모리의 공급 부족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셨습니다. 유례없는 이 비메모리 공급 부족은 전 산업의 세트의 자동차든 뭐 PC든 스마트폰이든 등등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셨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를 했죠. 비메모리의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좀 입장을 각 비메모리 업체들한테 전달한 상태고요. 뉴스에서 확인하셨다시피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비메모리의 양강 업체들과 또는 파운드리에서 양강 업체들과 IDM 업체인 인텔이 이 강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뉴스로 다수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때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비메모리의 장비 투자는 사실 후순위였었어요.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 16, 17, 18, 19 이 흐름에서 전 세계 반도체 투자 캐펙스는 메모리가 더 많았었습니다. 메모리가 더 컸었고요. 비메모리가 더 적었었습니다. 시장의 규모는 비메모리가 더 큰데 투자는 메모리가 더 컸었던 거고 장비 업체들한테 우선순위는 메모리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가 우선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메모리 공급 부족 빨리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전 산업에 대한 수요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아마도 23년도에도 비메모리에 대한 그런 투자가 전 세계의 우선순위가 반도체 업계에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향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그리고 서버 수요가 작동했을 때 그래서 언젠가는 충분한 이익을 보고 투자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생각보다 리드 타임이 주문 후 장비를 받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공급에 제약이 생기죠. 공급은 눌리게 되고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논리를 또 찾아가는 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또 지켜볼
또 기회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급하죠. 단기적으로는 막 비메모리 공급이 좀 불편하고 뭐 서버 수요가 추세적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흐름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 또 장밋빛 전망을 찾아가게 될 거고, 또한 지금이 과매도라면 언젠가 또 반도체 주가는 과매수권으로 들어갈 거고, 이런 장밋빛 스토리까지도 시장은 찾아들 가능성이 높겠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볼 좀 순서에 접근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7페이지에서 또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크로 충격이면 됩니다. 매크로 충격이 하반기에 오던가 내년 상반기에 오면,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재고는 감소하는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저희의 추정으로 전망하에 접근을 하면 올해 3분기, 4분기에 D램, 낸드 생산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급속도로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하량이 생산량을 이기는 구간, 출하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구간으로 좀 저희는 이제 접근이 되고 있고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투자한 게 없죠. 업황이 깨지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큰 폭의 생산량 증가가 나오면 됩니다. 그건 장비의 큰 폭의 투자 이후에 1년 뒤에 볼 일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비메모리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투자에서 큰 폭의 투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큰 폭의 생산 증가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폭의 수요 감소, 수요 충격이 나오는 건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매크로 충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리를 좀 잘 따라가신다면, 우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상승 사이클에 대한 그 기울기를 좀 자신 있게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주가가 안 되니 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마치 펀더멘탈이 또는 반도체 업황이 마치 갑자기 차가워질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입장을,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주도주의 기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업황의 고점 논란을 가지기에 또는 밸류에이션의 함정에 빠지기에 아직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차트를 봐주시면요, 메모리 반도체의 양강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매크로 충격 외에 추세적인 주가의 하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면서도요, 그 사이클 안에서는 경기의 그런 흐름을, 상승과 하락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면 저희의 주가는 올랐고요. 수요가 좋으니까. 그리고 공급을 누른 상태에서 수요가 좋은 거죠. 수자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매크로 충격이 온다면 수요가 좋을 것 같아서 공급을 늘려놨는데, 공급을 증가시켜 놨는데 예상외로 매크로 충격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의 사이클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을 단기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황 고점 논란 너무 이르다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함정을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의 함정은 실적이 증가함에도 주가가 못 오르는 구간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의 함정은 실적의 증가율이 둔화될 때 나옵니다. 사이클 산업입니다. 우리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클 산업이 상승 사이클에서 PER 멀티플, PER 밸류에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은 실적의 증가율이 PER의 하락률을 이기는 구간일 것이고요. 밸류에이션의 함정에 빠지는 구간은 실적의 증가율이 둔화돼서 PER 하락률과 유사해지는 구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의 증가율은 아직도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단기 조정은 있었었고요. 지지난 사이클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업체인 순수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사이클에서 2번 정도의 단기 조정을 봤었던 경험을 했고요. 이번에도 또한 그런 조정을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그때보다 그 폭이 조금이나마 컸다 보니 시장에서의 충격은 뭐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약 21% 빠지는 구간에서 실적의 증가율은 계속해서 살아서 올라오고 있고 34%나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최근에 뭐 금리, 뭐 할인율, 금리 상승, 테이퍼링 등등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논쟁을 잠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주가의 상승을 좀 조금 있었던 상대적인 과열을 좀 내려놓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조정이면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뭐였을까? 상승 사이클이었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장이 너무 셌던가 아니면 조만간 하락 사이클로 가던가 일 겁니다. 근데 주가가 안 되니 조만간 하락 사이클로 갈 거다라는 좀 고민까지도 시장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다른 섹터가 너무 셌어서 저희의 주가가 반도체의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지막 차트인데요. 반도체 수출액 데이터 YOY 증가율하고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저희가 SK 하이닉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1등이지만 다른 이제 산업군을 또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의 분석이 SK 하이닉스가 더 콜릴레이션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YOY 증가율이 굉장히 잘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한국 수출액과 코스피의 추이도 잘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턴어라운드를 할 때, 그래서 상승 사이클로 갈 때,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변수는 가격밖에 없습니다. 물량 안 나오니까 가격이 좋은 겁니다. 출하 대비 주문량이 좋으면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실적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에서의 실적 증가율은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증가율이 높은 만큼 시장의 실적 증가율을 이기기 때문에, 또는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의 수출액이 상승 사이클에서 한국의 수출액을 이기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시장을 이기는 현상을 보여줬었던 거죠. 2009년, 10년에도 13, 14년도에도 16, 17년에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부분을 봐주시면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반도체 수출액과 한국 수출액의 YOY 데이터의 비교에서 연말까지는 또는 올해 연초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우위에 있었습니다만 2분기, 특히 2분기에 다른 섹터들, 반도체 외의 그런 실적이나 수출액 데이터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열의에 있는, 또는 수급적으로 열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섹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제가 제 주제를 넘는 것 같아서 그 기저효과에 대해서만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상반기에 반도체의 기저효과는 상당히 약합니다. 작년도 1분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했고요,
실적 증가했고요. 작년 2분기에 실적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2분기에도 실적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상분기에도 상승 커브를,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 커브이다 보니 그 기저효과, YOY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주도하지 못했었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작년도 3분기에 가격 빠졌고 실적 감소했죠. 그리고 작년 4분기에 가격 빠지고 실적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반대로 3분기에 가격 오르고 4분기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출 측면에서 또는 수출액 측면에서 YOY 값, 실적 측면에서의 YOY 증가율이 2분기 대비 3분기에 커지고요. 3분기 대비 4분기에 더 커지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2분기 때 나오는 이 반도체 주가의 바닥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강한 바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를 향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또는 주도주의 귀환으로 또는 뭐 타이틀에 설명드렸듯이 왕이 돌아오는 좀 현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좀 중점을 맞춘 좀 바닥 잡는 구간에서의 논리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모멘텀 구간으로 넘어가고 서버 수요 확인되고 뭐 등등 긍정적인 스토리가 시장에서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될 때는 중소형주들의 비중을 더 넓히시고요. 그리고 베타를 더 키우는 좀 전략이 더 수익률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렸던 논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서 좀 맞춰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반도체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또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이유는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열의에 있었던 실적의 흐름 때문이지 하반기에 사이클이 꺾인다는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걸 좀 포인트로 먼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주가의 어떤 좀 상승 논리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로 첫 번째 비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 그리고 두 번째 서버 수요로의 주도 수요 전환, 그리고 세 번째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의 리드타임 증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